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문제 삼아 세계 무역기구에 이를 제소했습니다. 미중 간 통상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미국 정치권에서는 양국의 무역 관계가 이미 무너졌다는 진단까지 나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감사 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긴 기업이 52곳으로 집계되면서 상장 폐지 리스크가 부각됩니다. 이들 중에는 영업무역과 같이 시가총액만 1조 원이 넘는 기업은 물론 삼부토건, NK맥스 등 최근 급등세를 보인 기업들도 포함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이 세계 3대 채권 지수인 세계 국태지수 WGBI의 관찰 대상국 지위에 머물렀습니다. 이번에도 편입이 불발됐지만 오는 9월에는 편입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옵니다. (10배) 수익률을 향한 시원한 결정타를 날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주식 투자자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들어봤을 법한 템베거, 바로 수익률이 1000% 상승한 이 여정을 함께할 저희가 정호의 템베거가 오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 시작에 앞서서 오늘 간단한 오전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는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장중에 400포인트 이상 급등했고요. S&P 500지수는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졌죠.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강해지면서 호조로 작용한 모습인데요. 오는 29일은 부활절 연휴입니다. 미 증시는 휴장하지만요. 이날 발표될 PCE 가격지수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까지 시장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은 다소 혼조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엇갈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우선 엔화 약세에 따른 달러의 강세 속에서 우리 원화의 약세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면서 외국인 수급이 어제보다는 약해진 모습인데요. 그럼 현재 우리 시장 정확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수 상황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낙폭을 확대해왔던 코스피, 현재는 낙폭을 다시 좀 회복해 보이는 모습 보이면서 0.15% 내린 275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2거래일 연속 동반 매수세 보여줬죠. 오늘은 정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장 초반 등락을 거듭했던 코스닥, 현재는 0.22%로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913선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코스닥 시장에서 역시 개인이 나홀로 매도 우위 보였는데요. 오늘은 개인이 나홀로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락을 계속 거듭하는 시장 속에 투자 고민 가득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종목 상담 준비해놨습니다. 전화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저희 세 가지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수익률에 시원한 홈런을 날려드릴 저희 정호의 템베거 김선현 전문가 모셔봤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따라 시장이 좀 다소 조정받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 다소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좀 흔들리고 있는 코스닥 시장 그리고 코스피는 아예 좀 낙폭으로 접어든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요즘 그 삼성전자 한번 급등 나고 나서 시장이 좀 쉬어가요. 언제부터 그러냐면 지난주 금요일부터야 시장이 요런 상황이에요. 오늘까지 5거래일째 그냥 거의 2750포인트 근처에 껌딱지처럼 거의 딱 붙어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요. 근데 종목들 보시면은 삼성전자 올려놓고 나서 안 빠지고 잘 버티고 있는 모습 현재 잘 포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잠깐 보자면은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네, 안 빠져요. 잘 가지고 있어요. 전체 시장 분위기 지금 계속 그간 말씀드렸지만은 별다른 건 없어요. 그냥 최근에 국내 증시 자체가 원체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수급 상황상 뭐 외인과 기관들의 매도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최근에 말씀드리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중요했던 포인트들
주봉상으로 코스피 지수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잖아요. 2021년도에 3,300포인트를 다시 한번 넘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게 우리의 바람이란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올해 안으로 해서 3,000포인트까지는 무조건 간다고 봅니다. 그 이상도 봐요. 그래서 사실 주식이 어렵다고 하신다면은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시는 것도 투자에 있어서 매우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인버스 안 돼요. 네. 코덱스, 인버스, 고퍼스 사시면 안 됩니다. 레버리지 사셔야 돼요. 자, 레버리지 보셔야 되고 코스피 상황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 어디였냐면 여기 2,600, 700 넘어가는 포인트가 중요했었고 그 다음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 여기 자리랑 여기 자리잖아요. 그리고 이 위에인데 1차적인 그 반등 구간대에서 나오는 요 반등 포인트 이 자리 뚫으면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기사화되는 게 뭐냐면 이런 이슈들이 돌아요. 코스피 2,700 후반대 2,800 넘어가는 순간 3,000까지는 무난하게 간다. 이런 기사들을 뽑아내고 있어요. 제가 얘기했던 내용 그대로 기사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먼저 얘기 드리고 나면은 한두 달, 몇 달 뒤에 비슷한 내용들의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은 그거를 이미 아실 거예요. 그걸 아직 모른다? 그러면 좀 둔하신 건데, 예. 어찌됐든 흐름은 이래요. 계속 강조드려 왔었던 거. 삼성전자 72,000원에 오시면 바닥이고요. 사시면 돼요. 이거를 몇 개월 전부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고. 그렇죠? 네. 계속 갈 거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종목들이 좀 약간 뭔지 모르게 답답하신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현대차 같은 경우가 보면은 갈 거 같은데 왜 자꾸 떨어질까? 네. 이러다가 훅 떨어지면 어떻게 불안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기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좀 갑자기 좀 밀려버리는 모습 나오다가 좀 버티고 있긴 하는데 두 종목의 특징은 뭐냐면은 전저점 자리를 이렇게 잘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들을. 그렇죠? 이게 기아고 현대 같은 경우에도 박스권 자리와 하단 자리들을 이렇게 보면은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러다가 다시 시장 전체가 다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2,700 후반, 2,800으로 가면 그냥 3,000까지 뚝 열려 있어요. 벽 자체가 없어요. 그냥 바로 가요. 그냥 가요. 그냥 쭉 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거라 그 흐름 따라 자연스럽게 갈 거예요. 어제 제가 저녁에 종목 상담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한 분이 LG전자를 문의하셨어요. 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좀 소외받고 계신 종목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뭐 현대나 기아는 움직였고 하이닉스나 삼성이 가다 보니까 뭐 이런 LG전자 왜 안 갈까 이러실 것 같은데요.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 지수가 자연스럽게 상승을 하면서 2,800 넘어가고 900, 2,000, 3,000으로 딱 가잖아요. 그럼 이 종목들도요. 낙수 효과 말씀드렸죠. 낙수 효과가 작은 종목한테 가는 게 아니라요. 이런 대형주한테도 다 넘어가요. 코스피 200 지수 안에 편입된 종목들이나 KRX 300 종목들은요. 펀드 자금들이요. 다시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가상화폐가 더 간다고는 하지만 재미가 없잖아요. 그걸 자연스럽게 삼성과 하이닉스가 끌어당기고 있단 말이에요. 주식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주식시장 갈 거란 소리가 사방에서 들리기 시작해요. 지금. 그거 아시잖아요. 주식시장이 오를 거라고 해요. 이거를 왜 못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증권가에서 대표적으로 뭐예요? 밴드치를 작년 12월까지만 하더라도요. 3,000을 찍는 데가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너도 나도 3,000이에요. 응? 종목들 보면 돌리는 게 많고 삼성과 하이닉스 그냥 전형적으로 시장이 갈 거라는 증거 자체가 넘쳐나는데 거기에 맞춰서 금리 인하까지 6월 아니면 7월 픽스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상황은. 그러면 금리 인하 되기 전에 지수가 3,000을 갈 수도 있어요. 그 고민은 안 해보셨을까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시작할 거라고요. 기다리시면. 다만 순서라는 건 있어요. 왜? 비주류 인기가 없다 보니까.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쉬어가는 시장이고 그냥 흔들리지 마시고 뭐 하면 돼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안 간다고 너무 안 가는데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그간에 한 3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이제 빛을 볼 시간이 오는 거니까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제 다시 주식이 올라가면서 계좌가 빨간불이 들어오고 돈을 벌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좀 여유를 갖고 지금은 조금 시장을 느긋하게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시장은 약간 쉬어가는 거니까 여기에 흔들리시면 안 된다. 아셨죠? 이렇게 오늘 정리 좀 해드릴게요. 오늘 우리 시장 삼성전자를 필두로 급등세가 나와준 이후로 계속해서 좀 2,750선에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워낙 단기간에 나와준 급등세다 보니까요. 이렇게 쉬어가는 장세가 당연하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걱정하시기보다는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그날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서 느긋한 마음으로 관조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해서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떤 종목이 또 새롭게 떠오를지 너무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매일 아침 김선윤 전문가님께서 장정 관심주 5가지를 꼽아주고 계시죠? 오늘도 5가지 꼽아주셨는데요. 우선 엑시콘, 프롬파스트, 유라테크, 루멘스, 그리고 리튬포어스까지 5종목 꼽아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역시나 상한가 종목이 등장을 해줬습니다. 오늘 개장 한참 전에 짚어주신 종목인데요. 바로 프롬파스트, 개장한 지 불과 3시간이 채 지나지가 않아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라테크도 오늘 짚어주신 종목인데 지금 이 시각 16%에 가까운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어제 장전주로 꼽아주셨죠? 솔루스 첨단 소재, 제가 개장 방송 급등주로도 다뤄봤었는데요.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슈팅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기대감이 좀 커지는 오늘 관심주인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종목 유심히 보면 좋을까요? 네, 어제 이제 상한가에 들어가서 끝났었던 솔루스 첨단 소재부터 몇 가지 좀 볼게요. 자, 솔루스 첨단 소재는 어제 장전 종목으로 드렸던, 장전 추천주로 드렸던 종목이고요. 어제 시가가 15,250원이었네요. 오늘 고가 19,590원까지 올라가면서 밑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오늘 고가 기준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오늘 고가 기준으로 해서 어제 시가 기준 오늘 고가까지 해서 28%가량, 30%가량 수익이 고점 기준으로 났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한 15% 정도는 수익이 나고 계실 거라고 판단을 좀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어제 제가 솔루스 첨단 소재가 장중에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방송 중에, 죄송해요. 방송을 딱 하고 있는데 현재 창을 딱 열어서 보는 상한가에 팍 잠겨버렸죠. 그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상한가가 들어갔으니 잠기게 되면 오늘 시장 보고서 이제 대응하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저도 아침에 우리 가족분들이랑 라이브 방송하면서 이건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잘 정리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건 조금 리스크합니다. 더 갈 수도 있겠지만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종목이 이렇게 보면 그렇긴 한데 주봉상으로 차트를 펼쳐보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 동박 이슈 자체가 한 번에 끝나거나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이게 더 북미 쪽, 미국 쪽 납품이다 보니까 그림이 한동안은 더 지속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슈화가 더 된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은 단기 추세는 끝났지만 한 번 더 바람이 불어버린다면은 여기 자리 고점 자리가 전고점 자리가 있는데요. 이 자리가 얼마냐면 25,000원이거든요. 여기 자리까지도 추세적으로는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오늘따라 들어가신 분은 없겠지만 어저께 장전 추천주로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제 시가로 매수해야 정상이지만 오늘따라 들어가신 분들이 물려 계신 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좀 기다려보는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어제 이제 매수하시고 나는 이거 조정이라 보고 기다려볼래 생각하신다면은 좀 버텨보시면서 여기 25,000원짜리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은 가져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뭐 장기 추세선으로는 이제 시작이라 한 번에 두 번에 더 상승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크진 않지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보면은 프롬파스트하고 유라테크인데 프롬파스트를 이제 오늘 장전 종목으로 드렸어요. 드리고 시가 대비해서 오늘 고가가 상한가에 잠겨 있다가 좀 떨어졌어요. 10% 정도 이제 수익이 고점 기준으로 났고 지금 정리하시더라도 10% 가까운 수익이실 거예요.
잘 짚어드렸어요. 유라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장전으로 드렸고 장중에 급등이 좀 나와주면서 고가가 11,600원까지 올라갔네요. 그래서 유라테크도 한 1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오늘 시가 대비해서 고점으로 수익이 좀 났습니다. 자, 두 종목 다 이슈는 이겁니다.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게 뭐냐면은 여의도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얘기를 딱 했단 말이에요. 공약상으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프롬파스트하고 유라테크가 회사가 세종시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이슈가 되면서 네, 그냥 테마주로 오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사실 그냥 정리하는 게 맞아요. 보통 이제 어떻게 보냐면 제가 뭐 집에 최근에 칠판을 사놓기도 했고 그 메모장 안에 수십 가지의 글이 제가 적어놓은 수년간에 적어놓은 글들이 있는데 뭐냐면 저는 항상 이렇게 보거든요. 시장에서 단타 종목 볼 때 역사는 반복된다고 봐요. 그래서 과거에 있던 데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정책 테마, 이런 선거가 앞둔 와중에서 정치 테마, 정책 테마로 테마가 하나 딱 뜨잖아요. 이런 종목은 2번, 3번 정도는 더 가요. 예, 더 가요. 매년 약간 상황이 바뀌긴 하지만 그래도 보통은 2번, 3번 정도 더 가서 두 번째에 어제가 첫날이었고요. 오늘이 두 번째 자리라서 시간으로 급등이 나왔었던 파스트하고요. 유라테크를 아침에 제가 베팅을 했던 거고 프롬파스트는 이쪽 정책 테마 이번 이슈, 국회 이슈 관련해서 대장주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 강한 거고요. 그 다음 종목이 유라였어요. 네.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나왔던 거고 아마 뭐 더 갈 수도 있겠지만 대장주는 한 3번까지는 볼 수 있지만 가능한 한 이 장전 종목의 취지상 시가로 매수 공략하시고 많이 올라가면 적당히 올라가면 정리하는 거예요. 저의 목표는 3%예요. 3%. 예. 근데 3% 더 가고 이렇게 갑자기 팔라 그러는데 계속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더 먹으면 되는 거고 지금 팔아도 10%니까 정말 좋은 수익이잖아요. 매일매일 장전 관심주라고 제 글을 적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어디다가 올려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되고 우선 현재로서는 저는 프롬파스트 잘 먹었다 판단하고 유라테크도 오늘 많이 올라갔으니까 제가 그간에 계속 얘기 드린 대로 해서 정리를 하셨지 않았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 더 드렸던 게 뭐냐면 몇 개 더 드렸죠. 루멘스인데요. 루멘스를 드린 거 이거는 뭐 시간으로 약간 움직이긴 했지만 사실 루멘스가 오늘 크게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당연히 그냥 여기서 딱 붙어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왜? 이거는 제가 리튬 포스랑 같이 이거는 왜 루멘스는요. 어떤 그림이냐면 자, 루멘스의 주봉 차트를 보면요. 크게 볼게요. 이거 완전 좀 과격한 표현을 써볼게요. 아작났어 차트가 완전 끝장난 차트인데 최근에 차트를 당겨보시면 2021년 말부터 해서요. 바닥 라인을 다지기 시작해요.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요 그림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에서 보건대 잘 보셔야 될 게 이 대형 바닥들이 몇 가지가 형성이 돼요. 이 바닥이 있고 바닥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이 라인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면 이 그림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한 번, 두 번, 세 번, 요 네 번째 바닥 자리가 완성이 돼서 한 번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면은 추세상으로도 현 구간대에서 크게 단기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약간 천천히 어찌됐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시총이요. 옛날에 서울반도체랑 루멘스라는 회사는요. 저도 서울반도체를 정말 많이 간다고 추천해서 엄청 많이 먹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되게 오래됐어요. 옛날 서울경제 할 때. 한 10년, 7, 8년 전인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때 당시 핫했던 종목인데 루멘스가 지금 시총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거 지금 500억이에요. 시총이. 루멘스가 이렇게 떨어졌구나. 네. 사실 많이 벌어졌죠. 수년 동안. 근데 바닥을 다지기 시작한 게 21년 바닥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22년 바닥 찍고 23년 찍고 24년 지금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일단 포트에 한번 넣어보고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오늘
우리 저 가족분들이랑 아침에 라이브 방송할 때 요거는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려놨어요. 당장은 아니지만 조금은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뭐 당장에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뭐 사실 그렇게 뭐 딱히 뭐 중요한 종목은 당장은 아닐 건데 한번 움직이면은 끼는 있는 종목이라는 거. 요거 참고하시고 장전 종목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오전장 흐름 이어서 장정 관심주까지 살펴봤는데요. 김선현 전문가의 장정 관심주는 저희 매일매일 개장 전부터 공개가 되니까요. 매일 아침 시장을 주도할 유망주가 과연 무엇이 될지 지금 바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직도 투자 고민으로 가득한 분이라면 아직도 저희 계속해서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전화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저희 유튜브 댓글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세 가지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종목 상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텐베거를 향해서 달려가는 종목들이죠. 과연 김선현 전문가의 수익률 탑 10 어떤 종목이 있고 또 과연 얼마만큼의 수익률이 누적됐을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률 탑 10 저희 종목 살펴보고 왔는데요. 확실하게 좀 제약바이오, 방산, 반도체주가 좀 강세를 띠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앞서 만나본 종목들 중에서 저희 특징주를 꼽아서 자세하게 분석해 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파헤쳐 볼까요? 네, 오늘 HLB랑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일단 보고 넘어갈 건데 그 HLB가 이제 어저께 이제 급락이 나왔어요. 어제 급락이 나오고 그저께 같은 경우에도 좀 밑꼬리가 달렸다가 살긴 했지만 이런 모양이었고 오늘은 좀 버티긴 하는데 제가 HLB를 26일부터 요 26일 날 26일 화요일부터 그저께 고점 찍을 때부터 빠지는 거 보고서 아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글로도 올려드렸어요. 올려드렸습니다. 어제도 올려드렸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쵸? 어저께 아침부터 올려드렸어요. 이게 그 요즘 보면은 국세청 조사 4국이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애경 쪽도 조금 시끄럽기도 하고요. 뭔가 조금 세무조사가 좀 강화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국세가 많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향들을 기업들이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스러운데 HLB 같은 경우는 아직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어제와 또 루머와 뭔가 차트적인 분위기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제 많이 고점에서 하락하는 종목들을 좀 많이 봐오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그 십자가 패턴이라고 십자 패턴 그냥 그 기본적인 그 차트 분석하실 때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십자 패턴, 뭐 적산병, 흑산병 이런 얘기 항상 많이 하잖아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 하잖아요. 십자 패턴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거의 고점으로 보고 빠질 수도 있겠죠. 여기는 사실 영망치였죠. 영망치가 사실 빨간 영망치가 좋기는 한데 어찌됐든 파란색 영망치이긴 하지만 영망치 나오고 일단 더 가는 모습은 나와서 나름 뭐 의미는 있었다 보긴 하지만 요 십자는 의미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저께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매수는 안 된다. 더 이상 신규는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을 드렸던 거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현재 구간대부터는 그저께 화요일부터 말씀드렸던 거예요. 화요일도 말씀드리고 어제도 말씀드리고 글로 적어드리고 뭐예요? 네, 분할 매도를 진짜 하셔야 된다. 지금부터는. 그게 저는 안전하다고 봅니다. 급하게 이거를 계속 지켜보다가는 큰 수익을 놓칠 수도 있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이게 만약에 더 가면 배가 아플 수도 있겠지만
안전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 사실 현재 구간대부터 해서 이게 더 갈 거라고 기다리고 베팅하는 것 자체는 네, 제 개인적인 판단은 현재 이런 차트 상황과 시장의 분위기상이나 여러 수급 상황이랑 맞추어서 겸비해서 볼 때 이거는 사실 조금 투기성에 가깝지 않나 싶어서 투기성이 조금씩 투기성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상황 자체가. 네. 그래서 절반에 약간 넘어가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니까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신규적인 접근으로 해서 또 이걸 대응하는 거는 조금은 진짜 위험할 수는 있어요. 혹시나 이제 그 HB 쪽에서 이슈가 하나 빵 터져가지고 단기적으로 한두 번 정도 급등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 자리가 진짜 마지막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신규로 하신다면은 진짜 소량으로 하셔야 되고 전 반대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마음의 준비를 차차 하시면서 끝물로 다가오는구나. 지금 현재 자리가 어깨이거나 머리 꼭대기거나 이 정도 상황으로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이 종목도 어제 또 고점으로 가다가 오늘 조금 빠졌어요. 근데 하나 에어로 쪽도 그렇고 하나 뭐 시스템 그다음에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그렇고 풍산 다 같이 보자면 추세는 계속적으로 아직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방산주들은 아직은 안 꺾였어요. 더 갈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보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가 많이 가서 뭐 수익률이 조만간 100%대긴 한데 좀 더 갈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신규 접근은 역시나 안 좋아요. 조정을 받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방산주를 나는 사고 싶다면 하나 에어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른 종목으로 보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래서 현대 로템이나 아니면은 뭐 하나 시스템이나 이쪽이 오히려 조금은 안정적일 거예요. 방산주들은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이 신고가 패턴을 그릴 거예요. 전고점 자체를 넘어가는 그림이 나올 거니까 이 차라리 이 갭이 떠 있는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좋아요.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하나 에어로는 현재 시간부로 해서는 매수하기 솔직히 어렵다. 차라리 현대 로템이나 하나 시스템이나 풍산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최선호주로는 제가 로템이나 하나 시스템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를 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참고하시고 매매에 좀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김선현 전문가의 텐베거 종목, HLB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우선 기출 종목들이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나와줬는데요. HLB 수익률이 벌써 311% 기록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수익률이 98%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100% 수익률을 향해서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앞으로의 성장성이 굉장히 기대가 많은 종목들이니까요. 이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어떻게 해야 하냐? 고민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저희 계속해서 상담 창구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또는 문자 샵 0082번, 유튜브 댓글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 종목 상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오의 텐베거는 오늘도 열심히 달려갑니다. 앞서서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여러분의 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이 점 안심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종목 상담 첫 번째로 들어온 종목 유튜브 댓글로 저희 신청 주셨는데요. K엔솔, 액침 냉각사죠. 최근 엔비디아 수혜주로도 좀 부각이 많이 된 종목인데요. 매수가가 23,050원 말씀해 주셨고 보유 비중 40%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대 현재 강세 보이고 있긴 한데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많이 떨어졌는데 언제까지 반등 올까요? 이렇게 코멘트 달아주셨는데 전문가님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23,050원이시네요. 최근에 매수하신 건지 작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그 3월 달에 매수하셨으면은 그 매매하시는 습관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작년이시라면은
이게 딱 봐도 기회를 또 놓치셨어요. 예, 매도할 수 있는 자리를 놓치신 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그러니까 초보적인 실수 같은 건데 밀려 내려오다가 올라갈 때요.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TV 화면 가까이 와 보세요. 보시면 그 전에 올라갔던 자리에서의 이 하단 자리들이 몇 차례 맞아 떨어지는 자리가 있고요. 상단 자리가 몇 차례 맞물리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를 항상 이렇게 네모를 쳐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단 자리 라인을 그으세요. 그으시고요. 매수를 반등한다 싶으면 이런 자리 매수 대응을 하시는데 이 라인을 그었던 라인을 좀 두껍게 그어보죠. 자, 이 하단 자리에 와서 여기 근처라면은 여기 근처에서 매수를 하는 거면은 이건 되게 위험해요. 위험해요. 어디가 오히려 안전하냐면 위에 박스 자리 몇 개 있었잖아요. 자, 여기가 박스 자리로 고점 영역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여기 자리를 뚫고 간다면 오히려 안전한데 여기에 딱 도달하는 순간 굉장히 위험한 자리가 돼요. 이거 차트 보시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이거 가져가셔야 돼요. 네. 가져가셔야 돼요. 이거 기본 차트예요. 전형적으로 단타 치실 때 머릿속에서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그냥 본능적으로 동물의 본능적인 감각처럼 행동하셔야 되는 게 이 차트 패턴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하셨다면은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하실 것 같고 여기서 하셨다면은 올라가실 때 기회를 놓치신 게 돼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 해서 이제 다시 언제 이게 다시 반등을 줄까잖아요. 시장에서 요즘 핫하게 움직이는 게 액침 냉각이에요. 액침 냉각 서버 그 AI 반도체 서버들이 열이 발생하기도 하고 열 효율을 여기다 담가 놓으면은 전력 효율 자체가 좋아지다 보니까 한 30%까지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특수한 물에다가 처리를 해가지고 담그는 거야. 탁 서버 반도체를 물에 담그는 거지.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면 그런 식이에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 효율이. 그래서 KN솔이랑 그 GST가 관련주예요. 두 개가. 근데 KN솔뿐만이 아니라 GST 같은 경우에도요. 주가 방향성이요. 최근엔 약간 좀 처지긴 했어요. 많이 갔다가. 대장은 GST예요. KN솔은 지금 현재 대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은 조금 더 소외받는 것도 있고 추이상으로 보시면 최근 한 2주가량은 약간 이런 식으로 꺾이는 그림이었거든요. KN솔 같은 경우도 차트 보시면 최근에 어때요? GST 가는 거 이거 비슷해요. 꺾이잖아요. 근데 이게 조만간 다시 이슈화는 될 거예요. 결국 어떻게 액침 냉각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전력 효율 때문에. 만약에 전력을 어마무시하게 생산해내면서 전력난에 휩싸이지 않게 되면 모르겠지만 현재의 전 세계의 전력 사용량과 기술로 따져보자면 전력난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원자력이 계속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 다시 한번 움직일 거예요. 근데 반등이 이번에 나오면 똑같아요. 정말 강한 반등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매수가 근처가 오면 정리하셔야 돼요. 근데 저도 관심 종목에 액침 냉각이라는 단락과 함께 GST와 KN솔을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올 거니까. 근데 그때 급등이 나오거나 해서 매수가까지 간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다려보시면 주가는 다시 올라갈 거니까 그때 상황 보시고 잘 빠져나오시기를 바랄게요. 홀딩하셔야 됩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서 저희 두 번째 상담은 전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 텐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종목명과 매수가가 어떻게 되실까요? 내가 터치예요. 네, 메가터치고요. 매수가는요? 5,700원에 50%입니다. 네, 매수가 5,700원에 50% 네, 말씀해 주셨고요. 배터리 예. 관련주네요. 보유 예. 비중 현재 지금 50% 들고 계신다고 말씀 주셨고 최근 이슈를 좀 보자면 정부가 민관협동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 지원한다는 소식에 그때쯤에 주가가 한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현재는 어떻게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네, 신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매수하신 가격대 보니까 5,700원.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 봐요. 예, 예. 이게 저 LG 엔솔 그 4680 배터리였나? 그 이슈잖아요. 예. 4860이었나 4680이었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이슈인데 박스 자리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마 박스 자리 버티다가 한 번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매수하셨던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3월 22일 날 사셨나요, 혹시? 예. 그래요. 자, 근데 그때부터 해서요. 뭐냐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관련주들도 그렇지만 좀 약간 처져요,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은 메가터치가 원래 가야 되는 건데 시장이 어떻게 되면 개별주, 엔터주, 그다음에 뭐 여행, 뭐 화장품, 뭐 카지노 약간 이런 쪽으로 돌아요. 지금. 그러니까 대형에서 삼성과 하이닉스랑 몇 개는 가는데 많이는 안 가고 이 개별주를 가서 약간 소액기 그리고 또 지금 당장에 있어서 보면은 다다음 주 총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자금도 그쪽으로 더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한 바퀴 좀 돌아줘야 돼요. 총선 전 좀 지나고 나서 시장 한번 조정 나온 다음에 그때 바람이 좀 불 거예요. 다시. 예.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안 움직이는 게 정상이고 조금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종목이 한번 올려치면 얘도 끼가 있는 종목이라 우선은 이때 3월 초에 매수 들어온 애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렇지만 배터리 이슈 안 죽어요. LG 엔솔 다시 움직입니다. 무조건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서 반등을 주면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번에 반등 나오면 6,500원대에서 7,000원대까지는 갈 거예요. 예. 바로는 안 가고요. 시간은 좀 주셔야 돼요. 예. 4월 중순 이후라고 봅니다. 그때는 정리하고 나오시면 돼요. 목표 수익률을요. 15%만 잡아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그 이상은 보지 마세요. 예, 예. 네,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저희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어서 텐베거 메이킹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을 향한 추월 차선 텐베거 메이킹 시간입니다. 저희는 그러면 미래의 텐베거 종목들을 만나보기에 앞서서요. 우선 이전에 소개드린 종목들에 한해서 AS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AS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요즘에 강조드리고 있는 종목 하나가 있어요. 네이버 해드릴 거고 JYP 엔터 얘기를 드릴 건데요. 그 네이버 얘기를 할 때 점차 무슨 느낌이 드냐면 시장에서 네이버 얘기가 좀 점차 좀 거론이 좀 막 되고 있고 오늘 이제 항상 제가 아침에 이제 그 아침 일찍 일어난 다음에 한 8시부터는 그 좀 씻으면서 머리를 만진단 말이에요. 약 한 20분, 30분 정도가량. 그때 그 유튜브 채널에 그 3TV 있죠? 네, 3땡땡 TV를 항상 틀어놓고 얘기를 들어요. 거기에서도 네이버 얘기를 많이 오늘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은 늘어나고 있구나 이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실적으로 네이버 웹툰 이슈 자체가 시장에서 시간이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6월로 가면 갈수록 더더욱 얘기가 커질 거예요. 그리고 인텔 쪽도 그렇지만은 네이버 쪽이랑 같이 연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거든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게 우리나라가 하드웨어 쪽에서 AI 쪽으로 해서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로 삼성이 엔비디아로 납품하는 건 알아요. 그렇죠? 너무 좋아요. 그런데 국내에서 소프트웨어 쪽에 AI 쪽이 가장 잘 돼 있는 회사가 어딘가요? 우리나라 1위 기업이 어딜까요? AI 쪽이 가장 소프트웨어. 네이버거든요. 네. 왜 이거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네이버도 기관과 외인들의 러브콜을 받을 거라는 거고 이번 주총에서 뭐라 합니까? 실적으로 증명하겠다 이거예요. 보여주겠다는 거죠. 웹툰. 그러니까 웹툰 상장에 있어서 이제 분리냐 분할이냐 뭐 말이 많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슈는 된다는 거죠. 거기에 제가 네이버를 말씀을 드리고 꾸역꾸역 지금 추천드리고 나서 뭐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냥 거기 머물러 있긴 하지만 차트는 돌리고 있는 게 확연히 보여요. 그리고 같이 보셔야 될 게 뭘 말씀드려요? Y랩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이버 웹툰의 최대 주주는 네이버고 네이버 웹툰이 Y랩 지분을 10% 가까이 들고 있고 그래서 이 두 개가 커요. 그러니까 대형으로는 네이버가 대장이고요. 약간 그 소형 중형으로는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이제 Y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같이 병행해서 꼭 보셔야 돼요. 네이버 웹툰으로 뭘 사볼까 한다면 네이버 사놓고 Y랩 사두셔야 돼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점차 4월, 5월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팡팡팡팡 뛰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홀딩 꼭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JYP 엔터 오늘 보면은 0.4%가량 하락이지만 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죠. 바닥은 제가 잘 짚어드린 것 같아요. SM도 오늘 빠지긴 하지만 최근 상당히 급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 같은 경우 오늘도 가요. YG엔터 볼까요? YG엔터도 사부작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추이에서 봤을 때 요즘에 약간 어떤 시장이냐면 전형적으로 이런 시장이요. 뭐냐면 항상 그 역사의 반복이거든요. 뭐냐면요. 안 가던 초대형주들 삼성과 하이닉스가 움직이잖아요. 낙수 효과가 나오면서 다른 게 가면 좋은데 만약에 그게 가다가 말다 할 때 또 다른 종목들이 움직여요. 어디로 가냐면 요런 엔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카지노, 화장품 뭐 이런 쪽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보세요. 파라다이스 차트 저희 추천해서 잘 갖고 계시죠? 엄청 수익 중이죠? 잘 홀딩하시면 되고 GKL도 보면요. 최근에 이렇게 움직였어요. 네. 강원랜드 안 봤는데 볼까? 강원랜드는 네, 역시나 얘는 아닌 것 같아요. 역시나 아니었고 그 다음에 뭐 아까 보여드렸지만은 요 이쪽도 가요. 오늘 약간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제주항공도 뭔가 꼬물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시아나 부분 화물 쪽 인수 의지를 좀 보여서 좀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이런 것도 있고 이래저래 보고 그 다음에 보면은 뭐 아모레 G 같은 경우나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도 보면은 보세요 차트 이렇게 돌리고 있거든요. 화장품 쪽도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이 가면서부터 해서 이 종목들이 같이 조금 꿈틀대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예요? 전형적인 낙수 효과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JYP 엔터도 현재 차트 이렇게 깨졌다 갔어요. 주봉상으로 보면은 제가 장기 추세선으로 봤을 때 이런 종목은 꼭 잘 가는데요. 보면은 이렇게 라인 잡아볼게요. 이렇게. 이 추세 라인의 하단 자리에 있어요. 요거 뭐 물릴 일이 없어 사실. 여기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매수해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SM도 가고 YG엔터도 가고 하이브도 이렇게 되는데 얘가 안 갈 리가 있나요? 그래서 홀딩하시면 되고 현재 수익 중이에요. 홀딩하시면 되고 더 큰 수익 보고 우리 나올 테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네이버와 JYP 엔터테인먼트 두 가지 종목 AS 받아봤는데요. 우선 네이버는 4월 들어서 주가 슈팅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계속해서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셨죠? 그만큼 기대감이 정말 큰 종목이니까요. 계속해서 관심 있게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텐베거 메이킹 시간인데요. 오늘 오후장에서 과연 어떤 전략을 세울지 또 어떤 종목을 우리가 눈여겨볼지 저희 전문가님께서 하나하나 짚어주시니까요.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우선 오늘 오후장 마감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코스피 쪽에서 아침에 조금 그 외인들의 흐름 자체가 좋지가 못했었는데 지금 외인들이 상당히 조금 돌아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좀 이쁘게 돌아오는 것 같네요. 그래서 현재 코스피 상황 보시자면은 외인들이 순매도가 이제 12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매도에서 매수로 가담하는 것 같아요. 주체로 봤을 때 지금 뭐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외인들 전기전자 쪽으로 금융 쪽, 특히 전기전자 쪽이 제일 많거든요. 화학은 좀 팔고 철강 팔고 전기전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겠죠. 계속 매집을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흐름도 현재 보면은 많이 올랐네요. 자, 0.6% 정도, 8만 300원 정도 상황. 오늘 그래도 올라간다 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8만 원대 안착이 나오면서 가면은
자연스럽게 지수 가고요, 시장 가고요, 다 가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성 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장 뭐 별건 없지만 크게 어려운 것도 없는 시장이니까 차분하게 홀딩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오후장에서도 저희 큰 이슈는 없으니까요.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관조적인 태도로 좀 홀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차분한 오후장, 과연 어떤 종목이 좀 튀어오를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화장품 보라 말씀드렸는데요. 한국콜마를 가지고 나왔어요. 딱히 뭐 한국콜마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화장품주들 마음에 드신다면 코스맥스를 비롯해서 뭐 아모레나 이런 종목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뭐 여행 쪽도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 봤을 때 이쪽으로 수급 유입 자체가 좀 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제가 이제 강조드렸을 때 여러 수급들을 봤을 때 한콜마다 수급이 좀 차는 모습이고 다른 거 다 마찬가지예요. 두루두루 산다고 할까? 코스맥스도 좀 그러하고요. 아모레 G 같은 경우도 최근에 수급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그렇죠?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도 보면은 꽉 차서 들어오는 모습들 전체적으로 약간 이런 모습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 더 파라다이스 보시면은 어제 기간 14 외인 기간 10만, 외인 14만 주 오늘 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화장품주들은 이제 약간 조금 그 초입 구간에 좀 놓여 있는 그런 수급들이 좀 보여서 오히려 한 번에도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추세로 보더라도요. 바닥에서 올려치면서 가는 그림이라 짧게 보더라도 5만 원대 초중반까지는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뭐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으나 우선 기관들과 외인들의 눈에는 이 종목이 걸렸다는 거고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추이상으로 2022년 하단 자리부터 이렇게 라인 걸려 있어요. 굉장히 이쁜 라인이죠. 하나 더 그어볼까요? 두껍게 잘 잡히게. 자, 이렇게. 이제 보이시죠? 자, 여기 라인에 탕 맞고서 이제 반등이거든요. 요렇게 한 진짜 6개월 이상의 바닥자리를 그리면서 올렸을 때는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이것도 하나의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이 전고점 자리들을 이렇게 넘어가는 그림들. 여기 그림을 넘어가는 그림들. 그러니까 이번에 올려치면은 얼마까지 갈 수 있냐면 차트를 뚫으니까 이 펜으로 그어드릴게요. 아마도 여기를 넘어가는 그림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넘어가는 그림 나오니까 이렇게 갈 거예요. 가격적으로는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 그냥 보면은 뭐 6만 5천 원대 이상까지는 기대해 볼 수도 있어요. 짧게는 아니에요. 꽤나 오랜 시간일 거예요. 꽤나 오랜 시간. 네. 하지만 요런 여기서 올라갈 때 3개월 정도 걸리긴 했고 3개월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한 여름 전후로 해서 뭐 7월에서 8월 전후로 해서 이런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우선 여기 6만 원 돌파하는 흐름. 그래서 요거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뿐만 아니라요. 화장품주들 전반으로 해서 이런 흐름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으니까 화장품주들은 전체 시장에서 앞으로 이 한국콜마뿐만 아니라 관심을 갖고 대응하셔야 된다. 이렇게 오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 한국콜마 꼽아주셨는데요. 우선 실적이 엄청납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415억 원가량으로 책정이 되고요. 또 최근 외국인과 기관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주면서 매수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한국콜마를 포함해서요. 조만간 이 화장품주들이 계속해서 좀 반등해볼 만한 기대감을 모아주고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오늘 오후장과 내일 오전장까지 대비할 필승 전략 그리고 기대주까지 만나봤는데요. 저희는 이어서 텐베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종목이죠. 김선윤 전문가의 수익률 탑10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정오의 텐베거 아쉽지만 저희는 오늘 여기에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만 마치기 전에 오늘의 방송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은 잠시 쉬어가는 장세입니다. 개별주의 급등세에 주목해 보시고요. 오늘의 추천주는 한국콜마, 면세 회복 및 수출 견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후 시장에서는 대형주로 홀딩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히 금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